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선생님 또는 중간 관리자를 원해서 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 효과적인 마케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 사실. 중간 관리자로서 조율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조율해야 되냐. 왜냐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있고 또 이제 경영진들이 또 원하는, 원장님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네네. 그거를 어떻게, 근데 선생님 되게 잘 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땐. 조율을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거는 경영진 쪽에서는 해줄 수 있는데 못 해주는 것이냐, 정말 못 해주는 것이냐를 들여다보는 눈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를 조금 처음부터 세게 얘기하진 않아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마음이 이러한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라고. 이 문장을 정말 제가 봤을 땐. 네,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달라가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다고 해서 먼저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지를 일단 듣죠. 그러면 다시 선생님들한테 가서 선생님들의 요구를 그때부터는 세세하게 들어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어렵겠다라는 거를 한번 언지는 줘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무조건적으로 우기지는 또 않잖아요. 우리 그쵸. 선생님들이. 그리고 될 때는 물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안 될 때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해야겠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저는 사실 운영되는 얘기를 100%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얘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얘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원가 선생님이 뭔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선생님들이 거의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근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모든 이런 사람 구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구입하는 것까지 돈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솔직히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돈과 관련된 문제일 때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쵸. 뭐 물품을 더 사겠다거나. 아니면 힘드니까 사람을 더 구해달라거나, 네. 아니면 안 하고 싶은 뭐 행사를 줄여달라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통은. 근데 돈과 관련된 거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왜 안 돼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해주세요가 아니고, 혹시 제가 알아도 되는 이유면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선생님하고 얘기를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역시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좀 맏며느리감 스타일이에요. 맏며느리예요. 맏며느리. 그랬구나요. 선생님 말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예쁘게 잘 이렇게 잘 깎아서 말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경영진한테 얘기를 할 때 어디에서나 사실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고 계속 내재되어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사실 되는 거거든요. 중간관리자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되죠. 어떻게 풀지를 고민을 해야 한다. 명언이 나왔어요. 그냥 말하지 말아라. 그쵸? 그래서 나도 생각해서 말하고 선생님들도 물론 생각해서 말하는 거겠지라는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양쪽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라고 또 알려주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죠, 사실은. 근데 항상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이런 패턴으로 얘기를 하세요, 저희한테. 다 그런 루트가 있었군요, 선생님. 그쵸. 듣고, 갔다 오고, 말해주고, 아니다, 다시 가고. 말할 때 중간관리자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해도 제가 양쪽을 다 문을 두드려도 안 될 때는 사실은 이런 저의 태도가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죠. 너희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하실 텐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 안 해준 선생님 없잖아. 예. 네. 그러자. 말면서 원강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솔직히 중간관리자를 선생님들이 좋아하기란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근데 사람이 좋아서 그래, 사실. 그쵸?
저도 선생님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일단은 뽑을 때 저는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면접에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뽑게 되더라고요. 어떡해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질문, 네.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어요, 선생님. 원강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일단 첫인상이 왜 선생님들 보면 잘 웃는 사람, 좀 선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못생기면 안 돼,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맞아요. 선해 보이는 인상들이 사실은 있고 저는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좋아요. 면접을 올 때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소개서에 다 썼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내가 유치원 교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래도 기초적인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면접 볼 때 원장님하고 이사장님께서 인성적인 부분을 좀 네, 여쭤보신다면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편이에요. 아이고, 무섭네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요? 좋아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생태 쪽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렵다. 선생님. 대단하네요. 왜냐면 초임 선생님들인 경우에는 생각도 못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추구하는 맞아요. 프로그램에는 나의 성향이 담겨져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물어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우리 유치원에 왔을 때 어떤 분위기의 반을 추구해 갈지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역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또 저 사람은 이렇게 학급 운영을 해갔겠구나 어떤 프로그램을 맞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좀 그쪽의 활동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한 100분의 1 정도는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예리하시네요.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편이에요. 방법이요? 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동료 교사와 트러블이 있을 때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이죠. 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을 그쵸. 때 어떻게 해결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저는 정직한 사람이 좋아요. 제가 이거는 뭐 면접 볼 때 들었던 얘기는 아니지만 같이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어떤 일을 축소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저희 원은 그런 거 완전 싫어하죠. 있어요. 근데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닌데. 근데 많은 원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를 모르는 부모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실제 사용하는 용어들을 다 사용해가면서 그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문제를 콕 집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사실 면접할 때를 다 모르지만 그걸 듣고자 네.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잘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그거를 정말 정직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를 다 접어놓고 상대방만을 위한 해결을 한다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장선상에서 이거 물어볼게요. 선생님은 중간 관리자로서 원강 선생님은 어떤 교사가 좋은가요? 저는 많은 일을 선생님들이 하지만 그냥 일단은 학급 운영을 잘 해가는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항상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밀어놓지 않고 그때 빨리빨리 해결을 잘 해가는지 그런 선생님이 제일 사실은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방패막이를 안 대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정도는 대처를 해야 되는 일이고 학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교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몰라서 놓쳐서 일이 커지게 되면 그거는 중간관리자로서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사과를 할 때도 있죠. 그쵸. 그러면 어쨌든 간 원강 선생님도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학급 운영, 아이들 관리를 잘하는 선생님이 가장 이제 좋고
어쨌든 자기 일을 잘 한다라는 것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마무리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이 좋다라고. 근데 뭐 그거를 다 혼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제 여기 옆에 어깨에 붙어서 잘 물어봐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성실하게 문제 해결을 해가요. 그럴 때는 사실 큰 문제가 또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일이 일어났는데도 물어보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면 그건 중간관리자로서 또는 운영자로서 정말 싫은 맞아요. 교사 중에 한 명이 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일이 커지게 만들어 버리니까 일단 상황을 빨리 해결을 해버려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후배 교사들이 물어보러 오는 거 좋아요. 왜냐면 대답을 해줄 때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만 나아가서 보면 제 일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중간 관리자로서. 그렇죠. 그거는 엄마들이랑 담임 선생님이 해결을 잘하고 엄마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선생님이 풍긴다면 그건 곧 유치원의 이미지가 되고 맞아요. 저의 일도 줄여주는 거니까 그거는 중간관리자나 운영자가 볼 때는 아주 예쁜 사람이죠.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고 물어보는 사람. 근데 좋아요. 저희 원감 선생님은 되게 편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저희가 잘 차삭차삭 달라붙지만 좀 무서운 중간 관리자 분들은 왜 그럴까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말들이, 풍기면 저희는 못 가죠. 저도 그런 분이면 안 물어봐요, 사실. 맞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없었으면 좋겠죠. 저도 그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어보고 문을 두드리는데 무턱대고 화만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약간 그런 분한테는 제 생각에는 좀 애교스럽게 맞아. 다가가면서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하면 결국은 맞아요. 그들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계속 두드려 보세요.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안 해주면 안 되게. 정말 믿다가 너 정말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막 이런 말 해주게 되고 맞아. 그래서 약간 선생님들이 애교스럽게 그런 분들은 두드려 보는 게 어떤가. 이제 결론은 결론은 학급 운영 잘하는 선생님. 저요? 너무 많은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학급 운영을 책임감을 가지고 유아교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학급 운영만 잘 한다면 선생님들은 어느 유치원에 가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우리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해보면 그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교사가 눈에 보이시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러면 그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교사를 본다면 진짜 꼭 도와줘야 돼 내가 이런 교사가 보인 때 원가 선생님은 어떤 대처법을 쓰시나요? 저는 알려주는 편이죠. 어떤 부분이 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하고 알려주는 편인데, 근데 한꺼번에 다 알려주면 그것도 그 사람한테 되게 짐이 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내가 제시하는 거 하나를 습관 들여보고, 그 다음에 2번 잘 되고 있다 하면 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또 다음 단계를 훈련시켜보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되든 안 되든 말을 해주고 확인하는 게 정말 중간관리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스스로도 원감님이 얘기해준 걸 하고 있나 확인을 해야 되지만 중간관리자도 내가 말해준 방향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되면 어쨌든 선생님들 뭐 교사 교육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선생님께 뭔가 피드백을 해줬을 때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같이 나아가 주셔야 된다는 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부모님들이 터무니없는 사항을 요구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터무니없는 거.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학기 초에 밤 편성이 다 됐어요. 근데 다 알려졌어요. 공지를 다 띄웠는데 부모님이 전화 오셔서 저는 이 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반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막 원감 선생님을 찾을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도 꼭 매해 그런 부모님들이 꼭 있으세요. 이거 진짜 막무가내잖아요. 반이 이미 다 공지가 다 떠버렸는데 반을 바꿔달라.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전체적인 기본적인 마인드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안 거다.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게 딱 여기 마음속에
딱 내재되어 있고 일단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는 물론 너무 막 끝까지 입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부모님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반편성을 했는지를 맞아요.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어머님께 이 양해를 구하는 게 맞죠. 일단은 근데 그때도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봤는데 일단은 들어주고 일단은 어머님이 들어주고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맞아요. 사실 공감만 해줘도 맞아요. 사실 80% 이상은 맞아요. 부모님들이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세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막 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한다던가 절대 안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단칼에 자른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핑계를 막 늘어놓는다면 그거는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인간관계에서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인데 제 질문 자체가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일단은 이제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하면 대부분은 어머님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수긍하세요 대부분. 맞아요. 그리고 정말 유치원을 정말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처음부터 유치원에서 해주는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단호한 어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 근데 원가님이 그런 걸 또 잘하세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공감해주는 거 다 오케이고 다 좋은데 일단 단호할 때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엄마도 이 선은 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원감님 그거는 좀 포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 우리처럼 뭐 일개 교사가 막 안 됩니다 어머니 막 이렇게 되게 이 선생님 뭐야 막 아니 원감님한테까지 올라가서 해결되는 문제들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원감님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맞아. 우리보다는 쉽게 보지도 않고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일단 어머님들이 가장 큰 문제는 담임교사는 너무 어리고 예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못 해줄 것만 같고 믿으셔야 되는데 일단 신뢰를 뭔가 해주셔야지. 신뢰를 못하는 어머님들이 있는데 그거는 부모님들의 잘못이고요. 그건 부모님들의 잘못이고 내 아이를 맡기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어요? 그쵸. 날 믿어줘야 내가 힘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근데 뭐 아까 포스 이야기를 했지만 네.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어투, 뭐 마인드 이런 그쵸. 거를 충분히 훈련시키다 보면은 이 포스는 저절로 생길 거예요. 그럼 지금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가 중간 관리자가 돼야 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 되게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후배 중간 관리자 선생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나요? 이것만큼은 유념해라 이런 거. 나의 과거를 잊지 마라. 중간관리자가 되면 사실 담임을 안 하게 되고 또 운영자들의 마인드에 따라야 되는 일이 많아지다 그럴 것 보니까 같아요. 내가 교사를 했을 때 시절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교사들을 관리하는데 만 조금 초점이 맞춰지면 내 경험들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사실은 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힘듦이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시점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내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난 이랬어. 내가 너 땐 이랬어가 아니라 라떼 하면 안 돼요. 요즘에. 그 라떼가 네. 나도 저럴 때 힘들었는데 너무 마음 따뜻해지네. 나도 저럴 때 힘들었는데. 역시 나도- 리스펙이야. 나도 서류가 많아서 힘들었는데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저런 엄마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런 마인드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운영자도 사실은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내가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생님들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고, 제가 교사를 시작하면서 되게 마음에 새겼던 말이, 유아들한테 가장 좋은 환경은 교사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 정말 명언이네요. 오늘 명언 많이 나와요. 네, 책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환경이 되어야지라는 마인드로 교사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간의 교사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교사들한테 좋은 환경이 되어야지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리스펙 아니에요? 이런 응원 선생님이랑 같이 일해서 난 너무 좋아, 선생님.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 교사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환경을 만들어주면 물론 선생님들도 이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제가 운이 좋았어요. 사실 여러분 죄송해요. 아니, 구성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던 게 아니고 저희 유치원의 구성이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도움을 받기도 했으니까, 제가. 후배 이제 중간 관리자 분들께 교사 시절을 잊지 말고 선생님들 입장을 항상 헤아리려고 노력을 계속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 그거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교실에서는 교사가 아이들의 환경이었지만 중간 관리자로서는 교사의 환경이 돼야 된다. 이거 네.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교사 편에서 많이 하시는 중간 관리자. 근데 저기 운영자한테 가서도 운영자한테 잘해야 돼요. 잘해야 굉장히 돼요.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기분 나빠도 웃어야 될 때도 있고요. 굉장히 일단은 잘 웃으시고요. 운영진께는 잘 웃으시고 일단은 앞에서 탁 안 말하고 일단은 네 하고 나온 다음에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고 말을 엄청 예쁘게 하신다. 요런 저 강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리 잘해줬죠? 감사합니다. 네, 원관 선생님, 그러면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혹시 앞으로 더 공부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있나요? 중간 관리자로서 공부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중간 관리자라서 공부를 해야죠. 어떤 공부를? 물론 행정적인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중간 관리자는 또 저희가 교육 종사자다 보니까 교육의 흐름을 계속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어딜 들여다보죠, 그거는? 저는 아까 잔지식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맞아.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뭔가 프로그램도 되게 잘 아세요, 보면. 네네. 뭔가 다 열려있는 것 같아, 레이더망이. 그리고 이렇게 제가 검색도 왕이잖아요. 검색왕. 항상 잘 찾아요. 뭔가 똑같이 찾았는데 항상 뭔가 찾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계속 검색을 해보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동향, 또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엄마들이 선호하는 그쵸, 그런 게 활동,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계속 알아보는 편이고, 또 제가 처음에도 이제까지 아이들이 살아온 인생도 중요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항상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하지만 모든 교육과정이 좀 연계가 잘 됐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정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하면 나도 유아교육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 고등 이런 교육과정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 연계되는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공부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잔지식을 넓히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공부를 또 할 예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꿈이라면 꿈,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들었을 때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선생님 또는 중간 관리자를 원해서 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큰 엄청 효과적인 어떤 마케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 사실은 우리 원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트렌드에 발맞춰서 나갈 테고. 근데 그걸 다 실현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또 있기는 하지만 가만히 있는 가만히보단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네.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두드려 보는 것도 네, 맞아요. 나쁘지 맞아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원장님의 생각이 여기까지라면 그럼 내가 원장님의 생각을 조금 더 열어드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럴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원장님도 깨이게 마련이에요, 사실.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원장님은 같이 너무 좋으시죠. 같이 함께 해주셨기 네.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이 장시간에 가장 장시간의 인터뷰를 또 이제 친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막 뭐든지 막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찌됐든 간 원의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원의 뭐 구성원에 따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네, 달라질 수 맞아요. 있다는 거 항상 인터뷰는 항상 그렇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여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냥 한 번 정도 느껴보는 시간으로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찌됐든 간 오늘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